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남유식입니다. 안녕하세요. 7월의 첫날 인사드립니다. 김지연입니다. 네, 김경석 아나운서의 휴가로 제가 여러분들과 3일간 함께하게 됐습니다. 또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오니까 무척 반가운데 여러분들도 반가우시죠? 그럼요. 언제든지 환영인데요. 사실 그런데 요즘 날씨가 좀 후텁지근하다 보니까 신경 쓰이는 거, 꺼려지는 게 꼭 하나 있어요. 맞아요. 바로 음식물 쓰레기인데요. 이 네. 음식물 쓰레기 조금만 두어도 냄새가 나죠. 또 벌레도 생겨나잖아요. 참 여름철 이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기가 너무 곤란하고 저도 그래서 집에서 보통 잘 안 먹긴 하는데요. 압니다. 네. 그동안에는 음식물 쓰레기가요. 60%가 사료로 이용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감염 원인으로 지목이 되면서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쓰임새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미 음식을 소량으로 사서 드시고요. 이 네. 소량으로 조리한 음식은 되도록 그 자리에서 또 바로 다 드셔야 됩니다. 혹시나 남은 경우에는요. 배출하실 때 물기 꼭 제거해서 분리 배출하는 방법 잊지 않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외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급적이면 먹을 양만큼만 주문을 하고요. 필요한 만큼 덜어서 먹는 습관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외식을 할 경우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데 분리 배출 꼭 해주시고요. 네. 음식물 쓰레기 무엇보다 적게 배출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잊지 않길 바랍니다.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오늘의 날씨가 궁금합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오늘 아침 하늘은 좀 뿌연 느낌도 드는데요. 이번 주에도 과연 더울까요? 오늘의 날씨 알려주시죠. 네, 현재 충남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곳곳에 안개가 끼면서 뿌연 모습입니다. 아침까지 가시거리가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는데요. 앞차의 간격을 넉넉히 두고 안전운전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는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까지 치솟겠고 오존 농도는 충남 지역에서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대전의 한낮 기온은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에 천안 28도, 아산 29도, 공주 29도, 대전 28도로 예상됩니다. 당진 28도, 태안 26도, 부여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1m 이하로 낮게 일겠고요. 오늘 서해 중부 해상에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은 갈수록 올라서 주 후반에는 31도 안팎의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앞서 음식물 쓰레기도 이렇게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네. 가끔은 제 삶도 좀 다이어트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유가 어떤 물건을 살 때 내가 생각했던 양보다 너무 많은 양을 사고 또 사고 나서 생각해보면 이게 나한테 정말 필요한가 이런 후회도 밀려오던데 맞아요. 어떠세요? 저도 필요해서 샀는데 사다 보면 계속 쌓이고 물건이 정말 많아질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물건을 모으기만 하고 버리지 못하는 사람을 호더라고 합니다. 저도 왠지 약간 호더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아는 김지연 아나운서는 확실한 호더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네. 단순한 생활 방식을 추구하는 미니멀 라이프가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네. 김지연 아나운서, 근데 이미 갖고 있는 이렇게 많은 물건들을 싹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사실 혼자 알아서 하라 그러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께서 오늘 팁을 주시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아침 가족분들은 어떠실지 좀 궁금해서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비움의 미학, 미니멀 라이프가 필요할 때라고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받으셔도 되고요. 혹은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사진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사는 생활 방식 그리고 거실이 뭔가 깨끗하거나 집안 곳곳에 필요한 것만 두고 있는 모습들 많이 자랑해 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첫 소식은 마을 탐구대장 장상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상아 리포터는 좀 미니멀 라이프 실천하고 계신가요? 저는 실천 중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저도 예전에는 좀 물건들을 모으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에 조금씩 비우는 삶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조금씩 비우고 나니까요. 방 안도 깨끗해져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심리적 장점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 물건 찾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뭔가 변화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보이는데요. 네. 오늘 소개해줄 마을도요.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변화를 위해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곳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먹거리에 대한 올바른 생각으로 2000년대부터 유기농을 실천해온 마을인데요. 이 주민들의 고집스런 이런 농사 철학이 입소문 나면서 마을로 많은 분들이 이주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곳일까요? 오늘은 홍상 도선 1위로 떠나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던 마을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다정다감 이웃들을 만납니다. 정답고 즐거운 마을 탐구 생활. 오늘은 치유농업으로 우리 이웃을 보듬고 청년 농부들의 꿈을 응원하는 곳. 친환경 농업의 중심 홍성 도산 1위로 떠납니다. 나른한 무더위 속에서도 푸르른 생기를 잃지 않는 마을. 그 푸르른 고향 속으로 즐거운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제가 오늘 찾아온 마을은요, 유기농업 특구로 지정이 된 홍성군 도산 1입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별다를 것 없는 평범한 시골 마을인데요. 과연 이곳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지금부터 마을 탐구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반겨줄까요? 이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탐구대장 멀리서부터 궁금했어요. 저기 보이는 게 창고 같기도 하고. 온누이권역 교육장입니다.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오누이? 시골은 마을에선 보기 드문 다목적 회관인데요. 2016년 오누이 권역 사업을 통해 완공되었습니다. 이곳에선 마을 회의뿐 아니라 주민 대상 교육들도 활발히 이루어지고요. 문화공연장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정말 신명 나겠어요. 이곳은 다른 지역하고 틀리게 협동조합들이 많다 보니까 그 협동조합을 전부 묶어서 마을의 공동체 활동들이 이곳에서 전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오누이처럼 사이좋게 지내라고 오누이 권역센터? 이렇게 이름을 지으신 거예요? 그런 뜻도 있지만은 이 온누이는 지역 특산품의 이름을 따서 오디, 누에, 냉이 이름을 따서 온누이 권역으로 결정한 겁니다. 어머머, 그 생각 누가 했대요, 진짜. 지역 주민들이 공모를 한 거예요. 오순도순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의 이야기가 더욱 궁금해지는 마을인데요. 오늘 이곳에 귀농을 꿈꾸는 청년들이 2박 3일 상상 캠프로 왔습니다. 좀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동네랑은 여기랑은 아무래도 이제 여기는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예, 제가 모르는 젊음의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뭔가 색다른 게 있지 않을까. 저도 영농 창업에 관심이 있으니까 어떤 계기로 이 마을에 와가지고 영농 창업을 하게 되었는지랑 그리고 농업의 또 미래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강의에서. 그래서 그런 것도 여기서 2박 3일 통해서 배우고 싶어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또 학교와 마을이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장곡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꼬마 친구들도 이 마을의 농부입니다. 학교도 좋아하고 마을도 좋아하고 학생들도 좋아해야만이 호응이 돼야만이 활성화가 되는 건데 지금 시작한 지 4년 됐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선진지 견학으로 마을학교에 대한 여기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이유, 바로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짓기 때문인데요. 2000년대부터 꾸준히 친환경 농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고집스러운 노력이 건강한 마을을 만들고 있습니다.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건강상 좋고
더 중요한 거는 친환경을 보고 친환경적인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 동네로 몰려오는 현상이 좋은 겁니다. 마을 주민들의 농사 철학이 전국으로 입소문나면서 귀농을 꿈꾸는 청년들이 찾아와 친환경 쌈채소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우와, 소문 듣고 왔는데 역시 풋풋하네요. 저희가 홍성에서 제일 젊은 농장입니다. 7명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평균 연령은 약 30, 그리고 어르신들만큼 저희도 농사를 열심히 잘 짓고 있습니다. 농사 지을 땅도 경험도 부족한 초보 농부들이 이곳에서 함께 농사 지으며 푸른 귀농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잠깐만요. 딱 걸렸다. 풀이 무성하게 자란 하우스를 발견했는데 이렇게 청년 농부들의 게으름이 탈로 나는 건가요? 이게 뭐예요, 다? 이거는 저희가 작물이 아니고요. 수단글라스라고 해서 녹비로 저희가 지금 일부러 심은 거예요. 일부러 심었다고요? 네, 저희가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풀을 키워줘야 돼요. 키워서 땅에 다시 로터리를 치게 되면요, 이게 땅이 되게 이렇게 좋아져요. 예, 그 상태에서 다시 이제 농사를 짓게 되면 이제 유기농이 이제 시작을 되는 거죠. 건강한 토양에서만 건강한 먹거리가 생산되는 법. 편리한 농사법을 마다하고 친환경 농법을 올곧게 지켜갑니다. 와, 흙냄새가 이렇게 저는 좋은지 몰랐어요. 화학 비료하고 화학 농약을 치게 되면 환경이 많이 망가지잖아요. 네. 근데 제가 있는 이 공간들이 환경이 망가지는 게 싫고 저부터 먼저 유기농을 하면 주변에서도 이제 같이 유기농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나도 좋고 이웃도 좋고 그런 생각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부푼 희망을 품고 귀농의 길을 선택한 새내기 농부들.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친환경 농법의 기초부터 탄탄하게 배워가고 있는데요. 아마 혼자였다면 감히 엄두도 못 냈을 혹독한 수련 과정도 함께라서 즐겁게 감내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와가지고 농촌에 좀 희망 좀 만들어주고 일도 만들어가고 그리고 마을도 만들어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을에 특별한 농장이 있다고 해서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입구에서부터 아름답게 핀 꽃들이 어서 오라 반겨주네요. 들어가기도 전에 저는 좀 기대가 돼요. 이 안이 어떨지. 네. 그 아름다운 분들이 계시니까 들어가서 또 같이 보시죠. 뭐. 이곳에선 바질, 애플민트, 루꼴라 등 다양한 허브와 꽃모종을 재배, 수확하고 있는데요. 마음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농사 지으며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름에 이 하우스 안에서 일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 굉장히 웃으면서 즐기면서 일을 하시네요. 네, 직원들하고 대화도 점심도 같이 먹고 좋아요. 나오시면 그런 게. 예, 혼자 있으면 집에 있으면 텔레비나 보고 맨날 그렇지. 돈도 벌고 향기도 다른 사람보다 못 맡는 향기도 맡고 그게 좋아요. 세상에서 소외받는 이들을 마을과 이웃이 따뜻하게 보듬는 농장인데요. 이곳에서 재활을 통해 자립적인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녹색 돌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일하면 그분들이 무기력한 것도 조금 해소가 되고 자기가 뭐 한다는 성취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우리한테 의지도 하고 서로 의지도 하고 저희도 보람을 느끼고. 기댈 것 없었던 아픈 마음을 주민들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사람들. 함께하는 이 순간이 행복입니다. 이곳에서만큼은 모두가 꽃 같은 시간입니다.
저희 농장에서 이렇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같이 이제 직업 재활이나 뭐 사회 복귀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 농장에서 이제 고용돼서 같이 함께 일을 하는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그분들하고 마을에서 같이 서로 이제 돌보면서 함께 어울려서 같이 사는 게 또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자연과 사람을 생각해온 주민들이 고집스럽게 지켜온 친환경 농법. 덕분에 마을을 찾는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마을처럼 고령화가 된 마을이 젊은 층이 들어오면서 활기 있는 마을이 되다 보니까 전국에서 이제 견학 오는 코스로 돼서 뭐 제가 봐도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 환경이 이 마을이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젊은 세대 부모들이 많이 이제 시골로 내려와서 정착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마을에서 이제 같이 활동하다 보니까 저희 딸들 이제 지나가면은 동네 분들도 다 그 집 딸이라고 하면서 이제 다 해주고 마을에서 애들 키우는 기분이 정말 들어요. 더 확장이 돼서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자 하고 오면은 우리가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됐으면 합니다. 마을에서 굉장히 그 도움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농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마을 주민으로 특히 이제 장애 가진 분들하고 마을 주민으로 같이 함께 사는 게 희망사항입니다. 여러 단체들이 이제 하나둘씩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직 이제 힘이 좀 부족해요. 사람도 좀 더 많이 생겨야 하고 단체들도 더 생겨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진행돼서 전국에서 제일 잘한다는 마을이 한번 됐으면 좋겠어요. 2014년 전국 최초로 유기농업특구로 지정된 홍성군. 그 중심에 장곡면 도산 1위가 있습니다. 청년 농부들이 귀농의 희망을 품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기대어 치유해 가는 곳. 여기는 홍성군 장곡면 도산 1위입니다. 네, 정말 오누이처럼 알콩달콩 이 마을을 갖고 가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네. 특히 오누이 다목적회관은요, 그 규모가 대도시의 어떤 건물 못지않게 상당한데요? 그렇죠. 저도 보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이 오누이 다목적회관 규모와 시설이 상당하더라고요. 교육장이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웬걸요. 교육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정말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네, 게다가 마을 자체가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네. 청년들이 굉장히 많던데요. 맞아요. 일단 이 마을에 청년 농부 7명이 협업농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귀농을 꿈꾸는 새내기 농부들이 꾸준히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마을에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정규 수업을 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와, 저는 또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게 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감싸는 이 치유 농업이 그렇게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아마도 이 주민분들의 농사 철학이 남다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발길이 이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앞으로도 찾으셔서 따뜻한 위로와 응원, 희망을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퀴즈 풀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실시간 소통해보는 시간, 아침엔 퀴즈 순서입니다. 네, 오늘도 푸짐한 선물 준비하고 있고요.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리면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시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고요.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퀴즈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퀴즈 풀고 선물 챙겨가세요. 네, 좋습니다. 월요일 아침엔 퀴즈 계속해서 마을 탐구대장 장상아 리포터와 함께할게요. 네, 7월의 첫날 오늘도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면서요. 첫 번째 문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풀어볼까요? 이번 주 마을 탐구 생활에서는 충남 홍성군에 다녀왔죠. 이 홍성군은 전국 최초의 이 농업특구로 유명한데요. 화학비료나 제초제 등 합성화학 물질은 사용하지 않고요. 유기물이나 미생물을 이용해 농사를 짓는 이 농사 기법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무기농업, 2번 유기농업, 3번 관행농업. 어떤 걸까요? 네, 저희 방송 화면에도 이미 나왔지만 또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네, 문제를 꼼꼼하게 읽으시면 풀 수가 있어요.
유기물이나 미생물을 미생물을 이용해 네, 농사를 짓는 이 방법. 유기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무기농업, 유기농업, 관행농업 중에 어떤 걸까요? 시간이 다 흘러갔는데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 유기농업이죠. 유기농업은 합성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짓는 친환경 농업의 일종이죠. 우리나라에서 유기농산물 인증 마크를 받기 위해서는 3년간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 조금 덧붙이자면요. 이 농약은 쓰지 않고 권장량의 3분의 1만 사용을 해야만 이 무농약 인증 마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네. 앞으로 장을 보실 때도 이 마크 기억하셨다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만나봅니다. 네, 두 번째 문제 오늘이요. 세계 항로 표지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항로 표지란 배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만들어진 인위적인 시설을 말합니다. 그 수단으로 불빛이나 색상, 음향, 전파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는데요. 다음 중 항로 표지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섬, 2번 라디오, 3번 등대. 어떤 걸까요? 역시 또 문제 속에 답이 있는데 이 항로라는 게 항해하는 경로잖아요. 네. 이 항해하는 경로를 불빛으로 알려준다. 네, 바다의 길을 알려주는 거. 불빛으로. 맞아요. 라디오가 알려줄까요? 라디오는 좀 섬이 알려줄까요? 섬이 알려줄까요? 과연? 라디오가 알려줄까요? 등대가 알려줄까요? 자, 이번 문제도 상당히 쉬웠는데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 등대입니다. 이 등대는 가장 대표적인 항로 표지이자 야간 표지죠. 등대 외의 항로 표지는 레이더나 공중음 신호, 부표 등이 있습니다. 네, 등대에서 근무하는 분들도요, 등대직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등대직이가 아니라 항로표지 관리원이다라고 지칭을 해야 됩니다. 이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좋습니다. 세 번째 문제 계속해서 풀어볼게요. 네, 세 번째 문제는 OX 퀴즈 준비해봤는데요. 과학상식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공기도 무게가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공기가 무게가 네. 있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 근데 그 네. 비닐봉투 같은 데다가 공기 이렇게 모아서 묶어가지고 네. 들고 있으면 약간 무게가 느껴지는 것 같기도 그런 것 하고요. 같기도 그리고 하고요. 그냥 두면은 네. 밑으로 싹 가라앉잖아요. 맞아요. 오, 맞아요. 풍선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공기를 맞습니다. 불어 넣으면 싹 가라앉는데 무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면 O 아니면 X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게가 없다고 오해하기 쉬운데요. 실제로 공기는 1리터는 약 1.3g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이 때문에 대기압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표면의 이 대기압이요, 약 1기압이라고 하는데요. 네. 물 10m의 수심의 이 압력과 같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날 때 공기 때문에 짓눌려서 무겁고. 몸이 좀 찌뿌다고 무거운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이게 항상 이렇게 어마어마한 압력을 늘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요즘에요, 미세먼지나 에어컨 바람 때문에 툭하면 이 코가 막혀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네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럴 때 이 채소의 흰 줄기 부분을 잘라서 콧등에 붙여놓으면 막힌 코가 서서히 뚫린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채소는 무엇일까요? 1번 대파, 2번 청양고추, 3번 마늘. 일단 상상만으로는 이 세 가지 다 코에 올려놓으면 눈물 날 것 같은데. 그렇긴 한데 저는 이 채소를 콧등에 올려놓은 적은 없고 가까이 이렇게 냄새를 맡았는데 이 네. 채소를 맡는 순간 코가 이렇게 하고 하고 뚫렸어요. 뚫리는 거죠? 뚫리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네, 세 개 다 좀 매콤하긴 한데 팍 하고 뚫렸다는 어떤 채소가 있습니다. 대파, 청양고추, 마늘 중에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 대파입니다. 대파에는 이 알싸한 향을 풍기는 알리신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이 코와 눈을 자극해서 막힌 코를 뚫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네, 말씀해주신 대파의 알리신 성분이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은 대파도 잘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한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함께 풀어보죠. 네, 마지막 문제는요. 인체의 신비죠. 호르몬에 관한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5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사랑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분비되는 호르몬 중에 하나죠. 신경퇴행성 질환인 파킨슨병 치료제로도 이용이 되고요. 기억력 증진에도 큰 역할을 하는 이 호르몬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환경 호르몬, 2번 도파민, 3번 인슐린. 무엇일까요? 사랑에 빠지면 이 호르몬이 워낙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혹시라도 주변이 반대했을 때 우리 둘만 사랑에 도피를 하자. 이런 도피? 경우가 많잖아요. 드라마를 봐도, 영화를 봐도. 그렇죠. 김주현 아나운서, 빨리 도피하세요, 지금. 지금요? 같이 갈 사람이 없는데. 사랑의 도피. 저와 함께 도피하실까요? 네. 환경 호르몬, 도파민, 인슐린 중에 어떤 걸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도파민이죠. 이 도파민은 활력과 행복의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부족할 경우 파킨슨병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반대로 과다 분비될 경우에는 중독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침엔 퀴즈 오늘 5문제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많은 가족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행운의 주인공 만나봐야겠죠. 네, 7월 첫날 행운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발표해 주세요. 휴대전화 끝자리 5409번님, 8625번님, 9257번님 세 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당첨되신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침엔 퀴즈 5문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장상아 리포터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7월의 시작이자 한 주의 시작인 또 월요일입니다. 네. 이상하게 주말에 이렇게 푹 쉬고 왔는데도 왜 이렇게 월요일 아침만 되면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증상을 저희가 월요병 이렇게 진단을 하죠. 정말 주말을 잘 보냈는데도 오늘 아침 몸이 무겁고 마음이 좀 지친다, 월요병 때문에 고생한다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월요병 퇴치를 위해서 아주 힐링할 수 있는 바다, 완도를 소개할까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여름. 우리 은혜 리포터도 바다로 향했는데 작년에도 바다, 모래사다. 올해도 바다, 모래사다. 재작년에도 바다, 또 모래사다. 아니, 올해는 조금 좀 색다른, 좀 새로운 거 없나요? 아유, 없긴 왜 없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완도의 맑은 바다와 고운 모래사장이 전해주는 힐링 이야기. 청정바다 수도 완도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 지금 공개합니다. 해치유의 본장 완도. 해양치유 프로그램은 해양수산부가 청정바다 수도 완도를 해양치유산업협력체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요. 바쁜 와중에도 나의 몸과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요즘. 해양치유 프로그램은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보듬어줄 새로운 해결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해양치유, 말 그대로 해양 자원을 이용해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도록 돕는 건데요. 이 청정바다 수도 완도에서 그 진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마다 많은 사람이 보이는 해양치유 프로그램. 신정자의 신부스만 운동할 수 있는 기회.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또 이곳에 해양 치유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저희 해양 치유 프로그램은요. 네. 해양 기후 자원인 태양광, 해풍, 해수, 해사, 또 해양 생물 등을 활용해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건강증진 활동입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던데 네. 어떤가요?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나요? 여기 오신 분들은요, 여기에 매력에 반하셔가지고요, 또 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매해마다 방문자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은 다음번에 참가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커트도 시키고 있습니다. 인원수를 제한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완도 해양치유 프로그램. 그중에서 우리 은혜 리포터가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될 체험은 완도 신지 명사십리의 부드러운 모래사장 위를 걷는 노르딕 워킹. 제가 이곳에 와서 처음 봤던 게 노르딕 워킹이거든요. 근데 장비도 들고 있고 마치 바다 위에서 스키를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재밌을 것 같아요. 가서 한번 체험해 볼게요. 등산용 스틱과 비슷한 폴 장비를 이용해 남녀노소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노르딕 워킹. 일반 워킹에 비해 에너지 소비량이 30% 이상 높을 뿐만 아니라 심뇌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 이 정도면 건강 지키는 걷기 운동 아니겠어요? 이 완도의 해양 기후 치유 프로그램 그 중에서도 이 첫 번째가 노르딕 워킹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워킹이면 걷는 거고 노르딕 워킹이 뭐예요? 예, 노르딕 워킹은 핀란드에서부터 시작된 전 네. 세계적인 걷기 운동입니다. 그 북유럽에서부터 이제 시작되어서 네. 1997년부터는 일본과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지금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운동입니다. 네. 일반 걷기는 칼로리 소모가 시간당 280칼로리라면 노르딕 워킹은 시간당 400kcal가 소모되고 있습니다. 신체 근육의 90% 이상을 사용하는 전신 운동인 노르딕 워킹. 우리 박은혜 리포터 장비 착용 확실히 하고 본격적으로 노르딕 워킹을 시작하기에 앞서 노르딕 워킹 폴을 활용해 충분히 몸을 풀어줍니다. 하나 둘. 스트레칭이 끝나면 기본 동작을 배운 뒤 열을 맞춰 줄을 선 다음 해변과 나란히 걸어보는 겁니다. 와, 이렇게 모래 위를 걸으니까 발 뒤꿈치도 안 아프고 걸을 때 모래가 푹신푹신 모래 속에 발이 쏙 들어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자연과 함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다의 기운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체험. 해변에서 즐기는 필라테스. 몸의 긴장감을 풀어주고 마음의 안정을 찾아주는 필라테스를 시원한 파도 소리, 부드러운 모래의 감촉을 느끼며 경험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우리 박은혜 리포터 벌써 자리 깔았어. 와, 이렇게 해변에서 또 이 멋진 몸매로 필라테스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 해변에서 필라테스를 한다는 게 실내에서 하는 거랑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차이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자연 환경에서 네. 그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실내에서 이렇게 느낄 수 없는 그 자연 그대로의 어떤 그 효과를 우리가 이제 느낄 수가 있어요. 특히 지금 이 장소는 해양 음연이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맑은 공기, 그다음에 이 따사로운 햇살 이러한 부분들이 가미가 되다 보니까 실내에서 하는 운동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이게 진짜 땀도 2배도 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좋은 거 많이들 참여해 주시라고 해변 필라테스 오시라고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네. 자, 미세먼지에서 찌든 도시생활 이제 접으시고요. 깨끗한 공기가 있는 청정해역 완도로 오십시오. 완도로 오십시오. 바다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꼈다면 일상에서 쌓인 피로를 개운하게 날려버릴 차례. 풍부한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어 혈액순환을 돕는 데 제격인 해수찜. 오늘 우리 운동하면서도 땀 뺐는데 이렇게 또 해수찜을 하면서도 땀을 쭉 빼잖아요. 좀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어떠세요? 굉장히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건선도 있고 잘 건조한 편인데 여기서 해수찜 하고 가면 의외로 매끄럽고 촉촉해서 좋아요. 지금도 피부가 너무 좋아 보이세요. 쌩얼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다시마를 이렇게 좀 나눠붙여 좀 떼서 붙이시다. 좀 붙이시다. 근데 이렇게 붙이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피부도 매끄러워지면서 굉장히 혈액순환도 잘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무릎 수술했는데 의외로 파스를 붙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뜨끈한 물에 몸은 노곤노곤해지고 해수찜에서 나올 줄 모르는 박은혜 리포터. 눈꺼풀은 왜 이리도 무거운 것이냐. 박은혜 리포터 다음 체험 가셔야죠.
아니 이렇게 좋은데 와가지고 이렇게 좀 쉬었다 와가지고 왜 이렇게 다들 성격이 급하실까? 나 좀 쉬었다 갈래요.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다음 체험은 먹거리예요. 먹거리요? 가시죠. 땀도 쭉 뺏겼다. 완도의 청정 해조류를 활용한 다양한 간식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이름도 생소한 유자 해초 호떡과 톳 유부초밥. 어떻게 좀 다르게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여기는 청정 지역 완도답게요. 해조류를 이용해서 톳 유부초밥을 만들었고요. 네네. 그리고 호떡에도 완도에서 자라는 유자 가루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또 해조류가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특색 있는 호떡이에요. 예, 완도에서만 먹을 수 있는 유자 해초 호떡입니다. 근데 또 아름다운 색깔을 자랑하는 차들도 함께 준비해 주셨거든요. 종류가 엄청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종류는 엄청 많고요. 여기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게 여기 비트 차랑 눈에 좋은 메리골드 차랑 그 다음에 여기는 목련차인데요. 이 꽃차의 특징은 청정 지역인 청산도에서 키웠다는 거예요. 예, 청산도에서 키워가지고 직접 만든 거고요. 여기 동백음료라고 저기 있는데요. 이것도 청산도에서 자란 꽃으로 만든 거예요. 다른 데서는 맛볼 수 없고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음료예요. 해조류 간식과 따뜻하게 우려낸 꽃차 한 모금. 이 정도면 오늘 하루 충분히 힐링했다 할 수 있겠죠? 너무 맛있어요. 꽃차하고 호떡도 아주 맛있네요. 우리 김이라든가 톳, 또 그리고 이쪽 지역에서 많이 나는 동백꽃을 넣어가지고 차를 마시니까 그렇게 또 새로운 맛이 났습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정말 몰랐거든요. 오늘 그 몇 가지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정말 그 지역 아닌 다른 예지 분들한테도 꼭 안내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연에 속해 있을 때 어느 때보다도 가장 편안해지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소중한 바다. 완도 해양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잠시 쉬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함께 깨달아 보자고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살필 기회가 많지 않은 현대인들. 하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내가 지켜야 하잖아요. 이렇게 아주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바다에 한번 와보시는 건 어떨까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걷기도 해보고 또 운동도 하고 또 모래사장도 걸으면서 말입니다. 온전히 나만을 위해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을 바다가 선물해 줄 겁니다. 네, 보기만 해도 피로가 싹 풀리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이 완도 해양치유 프로그램에는요, 완도의 신지 명사심리 해수욕장에서 개장식에 맞춰서 7월 18일부터 8월 19일까지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 노르딕 워킹, 또 필라테스, 또 해수 풀장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직접 가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청정바다 완도에서 다양한 체험도 즐기고요. 그러면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쉬면서 여행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완도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추천드리고요. 자, 그런데 요즘에 정말 부쩍 입맛이 없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 주변에 많더라고요. 네. 이럴 때 어떤 음식을 먹어야 좀 잘 먹었다 이런 평가를 받을까요? 사실 여름에 더운 날씨니까 음식 먹는 거 굉장히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요.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장아찌는 어떨까 싶습니다. 집 나간 입맛도 발길을 돌린다는 별미 만나러 경북 의성으로 떠나보시죠. 입맛 없을 때 장아찌지. 장아찌가 짱이지. 맛의 제3의 물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맛으로 떠오른 그 이름하야 바로의 맛 장아찌. 밥상 위에 펼쳐지는 건강함의 대향연. 보기만 해도 아삭아삭 집 나간 입맛까지 밝게 돌린다는 먹음직스러운 장아찌. 홍영숙 명인이 빚어낸 세월의 맛 함께 보러 가보실까요? 건강한 장아찌 맛을 보기 위해 찾은 곳은 의성군 봉양면. 산 좋고 물 좋기로 소문난 이곳에 오늘의 장아찌 달인이 있다는 말씀. 게다가 1년 중 특별한 장아찌를 만들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요? 어서 오세요. 저는 가족 장아찌 만드는 홍영숙입니다. 의성군의 소문난 금손 홍영숙 씨가 만드는 특별한 장아찌의 정체는 바로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가족잎입니다. 이 가족잎으로 장아찌를 하면 너무 맛있어요. 첫째는 낙을 안 튀고 둘째는 벌레가 안 먹는 거. 너무 건강식품으로서는 짱입니다.
통나무의 여린 잎을 가죽나물이라고 하는데요. 지져먹고 담가먹고 볶아먹고 특유의 진한 향과 맛으로 매니아층 두둑한 가죽나물. 더 건강한 맛을 위해 직접 밭을 일구며 하루를 시작하는 홍영숙 씨의 일상. 지금 이맘때가 가장 맛있는 가죽나물이지만 장아찌로 담그면 1년 내내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말씀. 요거 더 크면은 안 됩니다. 요럴 때 바로 꺾어야 됩니다. 요렇게. 여기도 더 크면은 안 되고요. 여기 한 송인데 더 놔두면 질리거든. 지금 요것도 잘라내야 되는데 요렇게 똑 까면 됩니다. 요러면 요 가죽이 맛있는 가죽이에요. 아주 맛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건 어떻게 하나 하면 가죽을 따는데 이게 떨어지는 부분만 이어야 돼요. 만약에 그 다 부드럽고 다 하면 낭입을 하면 이게 굳어가 못 먹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똑 부러지는 데만 이어야만이 이게 특징이에요. 요래가 떨어지는 데요. 이렇게 이런 건 안 되고 이렇게. 그래야 오래 가고 맛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버려야 돼. 예, 이게 선별하는 건데 따듬는데 보기는 이래 보더라고 보이도 이제 가죽을 따는 이유는 옷이 좋아 보이도 이래가 있는데 여기서 요렇게 하면 떨어지는 맛에 이어야 돼요. 이걸 그냥 이쁘다고 이어놓으면 못 먹습니다. 요렇게 딱 부러진다 요렇게 버려야 돼. 초록빛보다는 보랏빛이 살짝 도는 것으로 골라 요래가 톡톡 부드러운 부분만 수확해 장아찌를 담는 것이 첫 번째 키 포인트. 특유의 향도 향이지만 비타민과 무게질 풍부하고요. 다이어트에도 좋다니 가죽나물 인기가 많을 수밖에. 하나하나 정성 들여 따온 가죽나물, 다음은 깨끗한 물로 목욕제에 들어갑니다. 화면을 넘어 전해져 오는 듯한 진한 가죽나물의 향. 수확부터 세척, 담그는 일 하나하나 손이 안 닿는 곳이 없네요. 그야말로 정성 가득 장아찌. 요거는요, 옛날에는 이걸 양념을 고추장을 발라가지고 이래 부각을 했는데 그거는 힘들고 지금 요거는 이제 장아찌, 찹쌀풀하고 요건 장아찌를 만드는 건데요. 만들면은 이게 과정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장아찌를 더 많이 선호를 해요. 잡사보고 맛이 있다 하니까 그 기분으로 자꾸 합니다. 맛없다 해보면 뭐 하는데 옛날 맛이 뭔동 모르는데 지금 연세가 드신 분들은 다 젊었을 때 잡사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고향의 맛이다. 여기 의성에는 이제 장아찌 고시고 여기는 이거 생으로 먹는 거는 전도 부치 먹고 그냥 먹는데 보통 이거는 반찬이 제일 좋습니다. 영양가도 있고 그냥 먹는 것보다 어떤 되게 좋아하는 사람 이거 쌈 싸 먹는데 그래 먹는 사람 좀 소수고 근데 부치게 해가 잡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하는 게 아깝고 반찬 하는 게 힘이 들어도 제일 낫습니다. 절이기만 한다고 장아찌가 아니다. 까다로운 한국 밥상 사로잡기 위해선 특별한 숙성 방법이 필요한데요. 쉿, 장아찌 맛의 특급 비밀 나갑니다. 말려놓는 게 기술이라요. 말려놓는 것도 이거 잘 말려야 되지. 덜 말르면 물을 수가 있고 너무 말르면 쓰레기 냄새 나고 그리고 바람이 오는 날은 계속 앉아가 뒤지고 있다 딱 만져보고 맞으면 걷어야 돼. 장아찌 준비하는 거는 이게 정성이죠. 따가지고 해가지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요거 시간이 조금만 넘으면 물건을 배려요. 요거 지금 말려놓는 게 중요한 게 이거 시간을 넘가 보면 안 돼요. 그때 해야 돼. 바로. 하루 종일 바람에 말리며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잘 말려줘야 맛있는 장아찌를 담글 수 있다는데요. 사소한 차이로 질겨지거나 물러질 수도 있다고 하니 타이밍이 참 중요하겠죠?
의성군 토박이, 도리원댁 손맛까지 가득 담아 본격적으로 숙성한 가죽나물 양념에 무치기 시작하는데요. 고추장과 찹쌀풀, 의성 고춧가루, 의성 마늘 등 양념 또한 의성에서 나고 자란 로컬 재료들을 이용한다고 하니 더욱 믿고 먹을 수 있겠죠? 이제 통에 담아 숙성 과정만 거치면 가죽 장아찌 완성! 이렇게 하룻밤 숙성을 시켜놨다가 이어야 돼요. 명인의 자부심까지 팍팍 담아 무쳐낸 장아찌 완성!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아삭아삭 장아찌에 고기까지 곁들이니 어우 진짜 맛있겠다! 맛은 뭐 지집에 옛날에 촌에서 먹던 그런 맛이지 뭐. 옛날 어른들이 하고. 옛날 어른들 손맛. 예, 손맛. 전통 손맛 그대로 담은 장아찌의 맛은 과연? 네, 아주 깊은 맛이 납니다. 이게 어성의 토속적인 맛, 감칠맛이 나고 저는 이 도시락을 꼭 사거든요. 아침마다 넣어서 항상 이렇게 하면 깔끔하고 맛이 좋습니다. 가죽나물을 비롯해 의성 마늘, 의성 고추로 만든 각종 장아찌들. 아삭 짭짤한 맛으로 사람들의 취향 저격중. 여기 경찰 좀 불러주세요. 도둑이야, 밥도둑. 장아찌 너무 맛있어요. 짱! 잘 가세요. 네. 그 친년제 드는데 이제 가죽하고 이런 몇 가지만, 2가지만 딱 합니다. 발효식품이 몸에 좋다는 건 두말하면 입 아플 지경.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영숙 씨 장아찌. 네, 저희 앞으로 계획은 뭐 너무 돈에 속하지도 안 하고 나이도 있고 어차피 의성을 위해가 특산물이라면은 다른 거하고 틀리기 때문에 가죽 장아찌와 의성 마늘하고 3종 장아찌 2가지면은 더 연구를 해가지고 맛있게 사람이 잡수고 먹어도 또 먹고 싶고 건강에 좋고로 뭐 내 성의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가죽 장아찌와 2가지를 할 계획입니다. 사는 날까지는 우리 아저씨하고 같이 건강만 허락해 준다면은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도둑이야, 밥도둑. 밥 한 공기 뚝딱한 기본. 자꾸만 손이 간다는 중독적인 그 맛 장아찌. 오랜 세월 우리네 밥상을 지키며 때론 아삭하게, 때론 짭짤하게 침샘 자극하는 우리 전통 발효의 맛 장아찌. 홍영숙 씨의 손끝에서 태어나 세월을 빚어가는 그녀의 장아찌. 입맛 없을 땐 장아찌가 짱이지. 맞습니다. 이 장아찌가 정말 짱입니다. 최고인데요. 이 장아찌는요, 이런 더운 계절에 계절 상관없이 보관도 용이하니까요. 참 오래 두고두고 먹을 수도 있어서 편리하고요. 또 배탈 염려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참 맛있게도 먹으면서 일석이조의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먹기 쉽고 편하다고 쉽게 탄생하는 건 아닙니다. 오랜 시간과도 정성에 담겨 있어서 더 맛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오늘 점심에는 이 장아찌 관련된 거 한번 먹어봐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오늘은 아침과 오후의 하늘 표정이 사뭇 다르겠습니다. 오전에는 흐린 가운데 곳곳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낮부터는 차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단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과 오존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는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까지 지속했고요. 오존 농도는 충남 지역에서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대전의 한낮 기온은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천안 28도, 아산 29도, 공주 29도, 대전과 세종 28도로 예상됩니다. 한낮에 당진 28도, 태안 26도, 부여 28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1m 이하로 낮게 일겠고요. 오늘 서해 중부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은 갈수록 올라서 주 후반에는 31도 안팎의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진 사연 보겠습니다. 미니멀 라이프 이야기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하나씩 보시죠. 1503번님, 주방도 꼭 필요한 것만 뒀어요, 저는. 미니멀 라이프의 시작, 주방부터가 아닐까요? 와, 진짜 깨끗한데요? 저는 입주 전 모습인 줄 알았어요. 깨끗하네요. 너무 좋네요. 4535번님, 제 거실 중 한 부분이랍니다. 정말 필요한 물품과 아주 조금의 장식만 두고요. 나머지는 여백의 미로 깨끗하게 놔두는 편이랍니다. 이게 바로 미니멀 라이프가 아닐까요? 색감도 딱 흰색과 브라운 톤, 굉장히 잘 맞죠. 인테리어 효과도 제대로네요. 6664번님, 책을 좋아해서 서점에 갈 때마다 책을 사는 버릇이 있습니다. 몇 년 만에 이만큼이나 늘었네요. 앞으로는 대여해서 읽고 다 읽은 책은 나눔할 생각이에요. 와, 여긴 거의 북카페 수준인데요. 네, 책이 정말 많은데 나눔도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나누기 조금 아쉬울 것 같긴 하지만요. 0900번님, 조금 창피하지만 정리 안 된 옷장을 보여드리게 됐네요. 버릴 옷들이 반이나 되는데 버리기 아까워서 올 한 해만 더 입고 버려야지 했던 옷들도 거의 다인 듯합니다. 과연 언제쯤 버릴까요? 저희 집 옷방과 비슷해요. 저도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라서 낯설지 않네요. 네, 버리기가 참 쉽지 않아요. 맞아요. 1503번님, 엊그제 화장대에 묵혀뒀던 화장품들 싹 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으로 정리해봤어요. 굳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데 산 제품들 많더라고요. 화장대 미니멀 깔끔하죠? 아주 깔끔합니다. 와. 필요한 것만 딱 꺼내놓으셨네요. 먼지도 덜 쌓이겠어요? 네. 8064번님, 세일을 하거나 신상품이 나오면 무조건 립 제품을 삽니다. 신상을 사면 유행 지난 건 버리고 매일 그런 식입니다. 저도 이제부터는 살 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사야겠어요. 맞습니다. 김지은 아나운서 저렇게 좀 깔끔하게 정리하는 법 배우셔야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립스틱 제품 정말 좋아하는데. 3543번님, 깔끔하고 단순한 게 좋아서 매일 정리정돈한답니다. 우리 집의 미니멀 라이프 어떤가요? 깔끔합니다. 거실인가요? 거실이죠. 네. 예쁘다. 8691번님, 미니멀 라이프를 위해서는 정리가 우선이죠. 정리를 잘하면 불필요한 물건을 안 사게 됩니다. 정리 깔끔하게 하고 미니멀 라이프로 삽시다. 와, 정말 정리에 어느 정도 도가 트신 분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차곡차곡. 네, 오늘도 우리 아침 가족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다 감사드리고요. 행운의 주인공 3분 추첨해서 저희가 아래 소개되는 대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 소식 소개해드립니다. 대전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현대합창의 아름다움이 5일 저녁 7시 30분 대전 예술의 전당 아트홀에서 열리고요. 2019 공포 심리 미스터리 연극 흉터가 8월 18일까지 대전 아신극장에서 이어집니다. 유벨톤 심포니 오케스트라 현정음악회 영웅을 기리면은 6일 저녁 7시 대전 예술의 전당 아트홀에서 개최됩니다. 콘서트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가 5일 저녁 7시 30분 천안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제1회 달빛 축제가 6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세종시 아름동 해피라움 일원에서 개최되고요. 연극 옥탑방 고양이가 6일 오후 3시와 7시 공주 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관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지역의 다채로운 문화 행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대전 어디까지 가봤니에서는 대전의 푸근한 인심과 정을 느낄 수 있는 대전 중앙시장을 찾아갑니다. 언제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재래시장의 맛집들. 내일 아침이 좋다에서 확인해 보세요. 네, 내일 아침에 좋다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김지연 아나운서 혹시 걷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좋아하죠. 밥 먹고 나서 쭉 걷고 한바스 보고 걷는 것도 너무 좋고요. 근데 말씀과 달리 저는 잘 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간에 요즘에 참 날씨도 덥고 땀도 많이 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만큼 못 걸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보통의 직장인의 경우에는요. 많이 안 걷다 보니까 하루에 3,000보도 안 걷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걸음수를 세보진 않았지만 예전만큼 날씨가 더워지기 전보다 많이 못 걷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참 이게 걷는다는 것도 생각보다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걷는 거야말로요. 비용도 안 들죠. 최대 운동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운동법입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요즘 아침 저녁 아직까지 선선하니까 좀 네. 걸으시면서 여름철 건강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